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에 대한 소개부터 일단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PSAT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 PSAT는 PSAT 이렇게 적잖아요.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라고 부릅니다. 그죠? 공직 적격성 평가. AT죠. AT요. 요즘 이제 보고 있는 이제 뭐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 이런 데서 보고 있는 이런 AT들이 다 여기 AT하고 똑같은 AT입니다. Aptitude Test요. 외교원 들어가시니까 영어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과에서 제가 영어를 제일 못했거든요. 그 제가 수능을 봤던 세대인데 마찬가지 우리 과에서 제가 수능 점수 중에 영어 점수가 우리 과에서 제가 제일 낮아요. 창피합니다. 네, 다른 거 잘해요 근데. PSAT인데요. PSAT는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죠. 언어 논리는 이제 언어하고 논리가 좀 나눠져가지고 언어라고 하면 약간 국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뭐 주제도 찾고 전제도 찾고 뭐 그래 배열도 보고 그다음에 논리 해가지고 약간 형식 논리학적인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뭐 대당 관계도 했어야 되고 뭐 아니면은 명제 논리도 좀 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해석, 아직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수를 계산하는 능력과 그다음에 자료를 읽어내는 능력, 그게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하는 과목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다음에 상황 판단입니다. 근데요, 이 세 과목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어떻게들 얘기하냐면 뭘 잘하면 이 과목을 잘할까를 생각해 보면 언어 논리라고 하면 일단 논리학, 이렇게 명제 논리 같은 거 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글을 얼마나 빨리 읽어내려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되게 길죠. 지문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 지문의 양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빠른 속독이 좀 필요했고요. 또 글을 읽어내는 어떤 스킬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좀 글을 빨리 읽어내고 주제를 빨리 찾는 능력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걸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자료 해석이라고 하면 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능력인데 이게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직 자료 해석을 보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수업은 안 들으셨죠. 근데 자료 해석이 무슨 과목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가 되게 토할 것 같은 표가 한 40개, 50개가 나오죠. 그죠? 그래갖고 한번 볼 때만 한 문제 풀고 나면 진이 쫙 빠지거나 특히 이쪽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PSAT를 보면 이 신림동에서 강의를 하면 거기는 뭐 일반직, 재경직, 그 다음에 뭐 기술, 뭐 기타 직렬, 법무 직렬 쭉 있는데 여기는 외교원이잖아요. 외교원분들은 그렇습니다.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신림동에 계시는 분들, 특히 재경직 분들보다 훨씬 더 숫자를 싫어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본 분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느 쪽에 강하신 분들은 수리를 싫어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거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신림동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직은 그래도 좀 이거 싫어하는 거 맞는데 재경직 분들은 그래도 너무 괴로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숫자 뭐 어차피 맨날 봐야 되는 거 경제학, 여기서도 뭐 숫자를 보긴 보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생소하거나 그러진 않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신림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공대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공계분들도 많아요. 기술고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료 해석은 좀 그렇게 생각해서 숫자를 계산을 빨리 하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약간의 착각이긴 합니다. 숫자 계산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내는 능력은 이런 거는 컴퓨터가 하니까 그런 거는 걔네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계략적으로 보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자료해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숫자에 대해서 좀 친근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황 판단은 뭘 잘해야 상황 판단을 잘하는지를 아예 몰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란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상황 판단에는 이런 과목들이 나오는데 상황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가 이게 언어 논리 문제인지 자료 해석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상황 판단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글을 빨리 읽어요? 얘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숫자를 빨리 뭐 해결해요? 근데 얘에 대한 질문은 뭐예요 이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상황 판단은. 근데 상황 판단이 그 무슨 과목이냐라는 거를 이제 이 상황 판단을 만든 곳에서 밝혀놨을 거 아니에요. 상황 판단은 뭐다라고 밝혀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봐야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필요하냐면 이건 신림동에서 하는 얘기고 학교에서도 하는 얘기인데요. 상황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황 판단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를 좀 냉정하지만 되게 여러 번 풀어보면서 이게 무슨 과목인지부터 이 감을 찾아야 돼요. 그걸 안 해두면 문제 풀 때마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끝나요. 아 이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 맞췄다 아싸. 틀렸다 이씨. 이러고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상황 판단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푸는 연습만 하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은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그냥 무조건 문제를 일단은 처음에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이거는 천자문 공부하듯이 일단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1번부터 시작해 40번까지 풀고요.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 판단이 들어왔는데 2006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에 본 시험까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11개년이잖아요, 여기죠? 그럼 이 11개년이면 40개라고 치면 440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예전에는 외무고시를 따로 봤었어요. 그래서 따로 있어요. 외무고시 문제가 따로 있기도 하고요. 또 견습선발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내려오면서는 민간경력자라고 해서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25개짜리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이제 500, 600에 달하는 그런 문제풀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요 다 풀어놓고 그래서 상황판단이라는 게 무슨 과목이다라는 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일 것 같잖아요. 예, 공부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방법도요, 뭔가 좀 기준을 잡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문제를 쫙 읽었을 때, 그 다음 문제를 풀었을 때, 한 번 풀어서는 이건 뭐 답이 없고, 한 번 풀어서는 그냥 이거는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다시 봐도 새로운 문제 같이 보이거든요. 뭐 여러 번 풀어보면서 어떤 감을 잡으셔야 되냐면, 이 문제는 예전에 봤던 어떤 문제랑 되게 비슷하네. 이런 감을 찾으시면 조금씩 이제 하위 유형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언어논리나 자료해석은 뭔가 약간 그 목차라는 게 그래도 좀 잡을 뭐가 있는데 상황 판단은 그게 더더욱 이제 흐릿흐릿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 상황 판단은 어떻게 그 목차를 잡는 게 좋으냐. 일단 대략적으로나마 목차를 일단 잡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차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떤 학이 아니라 과목별. 그러니까 학문별로 잡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사하면 국사다. 그 다음에 뭐 정치하면 정치학이다. 행정학이면 행정학이다. 교육학이면 교육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국사 문제였다. 이거는 정치학 문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방법은 유형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글을 읽고 그냥 어떤 뭐 주제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다. 아니면 정보만 캐는 문제다. 이거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문제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상황을 분류해가지고 어떤 뭐 기준을 좀 찾는 문제다. 이 문제는 의사결정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이겠죠. 이런 학문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나누는 거. 근데 어느 걸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이후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요. 국사별 이제 역사로 나눴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사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눴다고 정치학으로 나눴다고 쳐요. 정치학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나중에 나누는 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이 학문을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상황 판단이라는 게 어떤 과목인지를 보실 텐데 그보다 더 저하고 같이 보는 시간 외에 더 시간을 들여야 되는 부분은 상황 판단 기출 문제들을 꼭 구해가지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쭉 당연히 이번에 6번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문제 제가 이제 만들어낸 문제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어떤 문제랑 되게 유사한 형태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게 되면 그게 진짜 내공이에요. 상황 판단은. 그게 내공이고 괜히 엄하게 상황 판단 안에 들어가 있는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뭐 스와트 기법이면 스와트 기법, 뭐 계량 분석학에 계량 정의에서 나오는 무슨 의사결정에 관한 뭐 불확실에 관한 의사결정 이론이면 그런 이론들을 아는 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뭐 얘기할 때 좀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게서 다지 그걸 안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 유형과 비슷한 문제 유형이었다. 얘는 원인 찾는 유형이었는데 이건 예전에 어디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짚어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황 판단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과는 다르게 보통 이렇습니다. 점수가 이거를 보통 이제 일반적인 문과 스타일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점수가 얘는 보통 고공평준, 상향평준화돼 있어요. 이 세 과목 중에 제일 잘합니다. 보통이요. 그리고 자료해석은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부를 했을 때랑 공부를 안 했을 때랑 공부를 했을 때랑 쭉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신림동에서는 자료해석에 관한 강의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얘는 공부하면 좀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동안 내가 숫자를 정말 안 친하게 살았구나. 숫자랑 안 친했구나. 숫자를 계산하는 걸 정말 좀 이런 말 뭐죠? 비루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살았구나. 곱하기를 하라고 하면 정말 순진하게 곱하기를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스킬들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상황 판단은요. 정말 안 올라가요. 정말 안 올라갑니다. 뭔지 모르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어디 이제 시점이 딱 오면 그때는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긴 해요. 이게 유형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잘 내려오지도 않아요. 한번 올라간 이 감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친구는 다 잘하던데 뭐 이런 애가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제 생리적인 법조인 혹은 생리적인 공무원 이렇게 부르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잘하게 태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걔네랑 비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실력에서 얼마나 더 올릴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문제를 내보고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냈는데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혹은 희한하다기보다는 정말 이 번뜩거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분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진짜로 안 오르는 느낌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이 원래 잘하건 못하건 간에 되게 안 오르는 느낌이겠지만 이제 그 유형을 정리하게 되고 그 유형이 이제 감이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이게 쭉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올라가도요. 이게 점수가 80점 넘기기가 힘듭니다. 솔직히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80점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개거든요. 40문제 중에 8개만 틀리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그 커트라인 있잖아요. 커트라인 보면 알겠지만 80점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죠. 커트라인이요. 이게 보는 사람들의 평균이 아니라 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커트라인이니까. 그러니까 80점을 넘기기가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다 각자 이렇게 80점을 넘기기 힘든데 얘는 보통 80점 넘기는 경우 많이 봅니다. 90점, 95점 이렇게도 종종 봐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얘도 그렇습니다. 얘도 되게 원래 이걸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90대까지 가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80 좀 연습하시면 근데 이제 우리 문과 같은 경우는 75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 7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가 12개면 70이거든요.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되는데 상황 판단은 얘 같은 경우는 참 깎아먹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점수를 따기도 하고 되게 상황이 많아요. 그리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으면 잘 보이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형화시켜서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과목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상황 판단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럼 상황 판단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으로 나눠서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그 유형을 나누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걸 여러분께 하세요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앞에서 할 게 뭐 없잖아요. 그죠? 하니까 그 유형으로 나누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나눠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 교재의 순서기도 하고요. 목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차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말고 다르게 나누고 싶다. 그럼 당연히 다르게 나누셔도 되고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수정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수정하셔도 좋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 그냥 매뉴얼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 이걸 절대적인 어떤 교과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이 교재는요. 그리고 단언컨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상황 판단 교재도 믿을 만한 교재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나 언어 논리랑 좀 다르게 상황 판단은 내는 사람마다 그 목차도 다르고 유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판단 교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절대로 좀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교재 스타일인데요. 되게 이론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 판단 교재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스와트, 아니면 계량 분석학, 아니면은 무슨 투표, 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만큼씩 들어가 있고 논문처럼 해가지고 행정학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보면. 근데 그런 책들은 대체로 어떤 느낌이냐면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상황 판단을 강의를 하는데 상황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긴 했는데 거기서 보면 행정학에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옳다거나 싶어서 그런 이론들을 왕창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이제는 읽어봐라 하고 끝내는데요. 읽어본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페이지만 잡아먹고 책을 이만해져 있고 근데 이걸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봤다고 해서 문제 푸는 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교재들은 되도록 이제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나가보면 상황 판단이라 있는 붙여놓고는 은근히 많아요.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을 이제 공부하신다, PSAT를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꼭 갖춰야 될 거 하나는 기출문제집인데요. 이 기출문제집은 5개년도 기출문제집도 있고 아니면 되게 두껍게 해서 막 8개년도, 10개년도까지 기출문제집도 있기도 해요. 어떤 기출문제집을 사시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집은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을 안 갖고 계실 거면 기출문제를 프린트라도 해두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무조건 무기입니다. 그게 무기고 그걸 기준으로 뭔가를 다 판단하는 거지 그냥 문제가 어렵다, 문제가 쉽다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본다거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사본다거나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되면. 그랬을 때 문제집을 보면서요. 이 문제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이 봤던 기출문제에 대한 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어렵다 쉽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어렵긴 한데 기출문제랑 비슷하긴 한데 어렵네 라면 좋은 문제예요. 쉽다 라고 해도 내가 점수가 잘 나와도 기출문제는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이건 이상한 문제집이에요. 이런 문제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 한 문제 만드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거 기출문제 만들 때에는 시험 볼 때에는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제 합격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해서 행정고시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 1차 잘 본 애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랑 같이 호텔방에 가둬놓습니다. 그래놓고 한 몇십 일 동안을 이 문제만 만들어요. 걔네들은 핸드폰 뺏기고 다 뺏기고 그렇겠죠. 그리고 교수님들이 문제 내면 풀고 문제 내면 풀고 밤에 술 먹고 문제는 풀고 문제는 풀고 밤에 술 먹고 왜 진짜 그렇게만 계속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팀에 들어간 애들끼리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도 종종 봤는데 그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정갈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는 이게 어렵긴 한데 다른 느낌의 어려움이 있어요. 빡침인데요. 이거는 이런 걸 계산을 하고 나보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문제들. 퍼즐을 풀려고 하는데 이걸 나보고 풀라고? 너는 풀 수 있냐? 근데 실제에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나오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기출문제집이 있어야 되는데 기출문제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집으로 나온 게 있고 그냥 지오점, 고시점, 지오점, KR 여기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다 뽑을 수 있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요. 뽑을 수 있는데요. 여기 가면은 기출문제는 다 프린트할 수 있지만 혹은 파일로도 받아놓을 수 있지만 정답밖에 없어요. 해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은 좀 이제 일반 저희 같은 이제 사기업에서 이제 해설을 내가지고 기출문제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해설은 꼭 구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설 같은 경우도 뭐가 좋은 해설이다, 뭐가 나쁜 해설이다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문제, 잘 안 풀리는 문제 몇 개를 이렇게 선별해가지고요. 그걸 들고 서점을 가시던 아니면 도서관을 가시던 가셔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설해놨나를 한번 보세요. 책들을 보면은 진짜 실소가 나올 정도로 허접한 해설도 있습니다. 보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제 있고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해설집이라면 이걸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맞았어요. 그럼 1, 2, 3, 4번 중에 2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4, 5번 남았어요. 디귿하고 리을만 판단하면 돼요. 디귿이 맞아요. 그러니까 3번 끝. 이런 해설도 있어요. 보면 이거는 이래놓고 책을 낸다는 건 이거는 종이 낭비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내시고 본인이 봤을 때 이거는 공부가 될 만하다 하는 해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설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서점을 가셔서 보셔도 좋고 도서관을 가셔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고 계시다면 혹시 학교 도서관에도 아마 기출문제집이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구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사기가 조금 번거롭다라고 싶으면 그 해설만 따로 복사를 해두시든가 해가지고 이제 갖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기출문제 계속 기출문제가 이제 쌓이고 있으니까 모으고 있는데 기출문제집 제가 이제 저도 해설을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해설들을 다 이렇게 조금씩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가면서 얘는 헛소리하고 있구나 보니까 이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닦아놓고 얘기해서 지금은 이제 1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찬찬히 공부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아는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오죠. 그리고 형 이제 저기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피셋 봐야 되는데 피셋이 뭐야? 부터 시작하는 거를 11월에 물어봐요.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피셋이 뭐냐면 지금 네가 봐서는 안 되는 시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셋은 무슨 시험이냐 이런 거야. 상황 판단 이런 거고 저건 뭐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이제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려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럼 지금부터 다 닥치고 그냥 기출문제만 풀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출문제도 생소할 테니까 그 친구. 그리고 그렇게 정갈한 문제를 자주 보기는 쉽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좀 그렇게 제가 자꾸 강조를 합니다.